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작은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다. 가을 편지 이혜인. 안녕하세요. 솔라피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걷고 걷는 우리의 인생길, 때론 지치고 힘에 겨운 순간이 와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서야 할 곳, 주의 빛비에 맞추어 믿음을 살아내리.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입술과 두 손과 내 두 발로 부르신 길을 걸어가리.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서야 할 곳, 주의 빛비에 맞추어 믿음을 살아내리.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입술과 두 손과 내 두 발로 부르신 길을 걸어가리.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입술과 두 손과 내 두 발로 부르신 길을 걸어가리.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입술과 두 손과 내 두 발로 부르신 길을 걸어가리. 부르신 길을 걸어가리. 방금 들으신 곡은 두 발로라는 곡입니다. 저는 솔라피데 청년 라디오 DJ를 맡은 콩디 김은총입니다. 저의 별칭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지난번 라디오 가족을 한 번 더 듣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 DJ 콩디가 여러분들의 운전길, 휴식 시간, 주말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솔라피데 라디오의 주제는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과 관련된 시 한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시인이기도 하신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 편지라는 시였는데요.
이 시의 내용처럼 마음이 깊어지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가을이 온 것을 느끼시나요? 저는 추석까지만 해도 날이 더워서 이번 가을은 정말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석 중반쯤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은 하늘도 높아지고 바람도 시원해진 것이 정말 가을이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은 더욱 짧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았을 이 날씨 동안 가을 옷을 마음껏 즐겨야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소중한 계절, 가을에 대한 사연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라피데 라디오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로 만들어지는데요. 감사하게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이번에 가을이란 주제에 대해 많은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가을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생각난다. 50년이 훌쩍 넘은 그 시절 나는 쓸쓸해지며 어딘가 떠나고 싶은 가을 여인이었다. 기차를 타고 성원에 사시는 작은 외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에 갔다. 지금 생각하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연세가 많이 드셨던 것 같다. 배가수원을 하시며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곳에 가서 하루나 이틀 있다 오면 나는 삶의 부자가 된 듯 꽉 찬 느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배맛을 맛볼 수가 없다. 과즙도 많고 아삭아삭하면서 단단한 느낌.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그 큰 가마솥에 3명분 햅쌀밥을 지으시며 밥이 뜸들일 때 남은 숯불에 뚝배기에 된장찌개와 석쇠에 고등어를 구워 어두컴컴한 초롱불 밑에서 먹는 그 맛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맛있었다. 며칠 전 개교 기념일이라며 손녀가 우리 집에 왔다. 나는 손녀에게 무언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가까운 동네 뒷산에 가서 밤을 주우려는데 손녀는 모기와 벌레 등이 보인다고 막 소리 지른다. 하지만 오가며 나누는 대화에 이 할매는 천하를 얻은 듯 행복했지만 예쁜 손녀에게는 어떤 추억이 담겨 있을까? 이 가을을 추억하며 앞으로 어떤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어 갈지 기대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가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가을은 추석도 있고 농사일이 마무리되며 먹을 것도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많은 분들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가을의 추억을 함께 나눈다면 따뜻함도 행복도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한웅재의 일상은혜.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날 기다린 거고 또 내게 기울여 준 거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만나고 헤어진 모든 일 봄, 여름, 가을과 또 겨울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야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누군가 그렇게 기다려줘야 해 또 귀 기울여줘야 하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얼마 전 잘 안 된 그 일도 방금 전 새로 쓴 노래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몇 장쯤 읽어본 새 책도 가을은 찬란합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마음이 심란한 병이 있었어요. 스스로는 가을을 탄다고 생각했지요. 어른들 말씀에 옆구리가 시려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짝꿍이 생기면 괜찮아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을 했는데도 가을에는 마음이 스산했어요. 결혼하던 해 가을에는 여전히 새 사람 마음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닌가? 하고 감정 추스리기에 나섰지요. 가을은 찬란하게 아름다운데 스산하게 부는 찬 바람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나는 한 해를 어영부영하게 보냈다는 안타까움이 자책처럼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을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출퇴근길에 노란 은행잎은 가슴이 설레게 아름답고 높은 가을 하늘도 머리까지 맑아지는 차가운 공기도 너무 아름답고 벅찹니다. 풍성한 과일도 황금 들판도 모두 선물 같아요. 나이가 드는 것은 서글픈 것 같아도 가을이 가을답게 제게 다가온 것은 세월과 나이 먹어감에 따른 인생의 선물이에요. 이제야 계절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오롯이 맛보게 되어 한 살 더 먹는 한 해의 끝이 성큼 다가와도 기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다가올 겨울도 그리고 봄도 기대되고 설렙니다. 네, 예로부터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지요. 기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햇빛의 양이 줄어들면서
행복 호르몬이 덜 나와 쉽게 쓸쓸해진다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연처럼 1년이 벌써 저물어 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쓸쓸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고 가을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풍도 음식도 적당한 날씨도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개인적으로는 1년 중 가장 찬란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을이 얼마나 찬란한 시기인지 깨달으신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무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번 라디오를 잘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솔라피데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새 조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연을 바라볼 여유도 못 느낀 채 말이죠. 저는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와 잎사귀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겨울엔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봄이 오자 여린 잎이 자라 싱그러운 연두색 잎을 볼 때 봄을 느끼고, 여름엔 짙은 초록색으로 무성해진 나무를 바라보며 여름을 느낍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해지고 날씨의 변화에 따른 옷차림의 변화, 그리고 나뭇잎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단풍이 질 때 가을이 왔구나 하며 가을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요새에는 이러한 변화를 잘 알아채지 못하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고 가며 바라보던 나무들을 바라보았는데 어느샌가 푸르렀던 나뭇잎의 색이 조금씩 울긋불긋 가을색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단풍을 바라보며 가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단풍색이 짙어질 것 같은데, 다른 청취자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가을을 마음껏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사연 감사합니다. 가을은 정말 색색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단풍뿐만 아니라 가을산의 억새도 정말 아름다운 것 아시나요? 가을의 코스모스와 다양한 들꽃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을 노래로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여러분, 이번 소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가을은 땡땡이다 였지요. 이 주제에 가장 많이 들어온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을은 야구다 였습니다. 가을에 야구 경기가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을 하시면 야구라고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야구에 관한 사연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하율 학생의 사연입니다. 가을은 야구다. 이번 가을에 있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연이라면 KT에게 입회를 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최강 두산! 다음은 야구 입문님의 사연입니다. 가을하면 야구죠. 올해 처음 친구를 따라 야구에 입문했는데 2번 경기를 보러 갔는데 제 팀이 2번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안 갔더니 정작 이번 주 경기는 이겼지요. 제가 안 봐야 이기는 경기 같습니다. 경쟁 팀이 경기를 할 때 보러 가야겠어요. 다음은 익명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희 팀은 항상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합니다. 가끔은 잘 이기는 팀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야구만큼 지연이 큰 스포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응원합니다. 다음 가을은 야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야구와 관련된 짧은 사연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나 마음과 열정을 다해 몰두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옆에서 보기에도 흐뭇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청곡 관련한 사연도 정말 재밌었는데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응원가를 신청하시는 분이 여럿 계셨습니다. 저 콩디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의미로 야곱의 축복 듣고 오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바라봐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가을 스포츠라고 하니 문득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요즘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거의 매주 진행되는 풋살은 이제 신청자가 많아서 매주 사전 신청을 받아야 할 정도고, 맨발 걷기와 걷기를 하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러닝을 하시는 분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운동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바람이 정말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어제까지는 더웠는데 오늘은 춥더라고요. 더위가 가시기도 했고 추석을 맞아 몸무게가 늘어나기도 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왕숙천 근처를 오갔는데 역시 달리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 분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교회 사람들을 여러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또 비슷한 시간을 걷다 보니 계속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혼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 날 때마다 누굴 만나게 될까 기대하면서 왕숙천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씨도 좋으니 근처에 나가서 걸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 가을은 건강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구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시니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가을은 땡땡이다. 야구 말고도 다른 사연들도 들어왔는데요. 다른 분들은 가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가을은 운동회이다. 지금은 운동회를 안 하기도 하고 학년별로 작게 체육실에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 정도만 오시고요. 하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운동회는 하늘 가득히 망국기를 달고 학년별로 나와서 부채춤도 추고 꼭두각시춤도 추고 온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 사이를 엿장수가 돌아다니는 마을 축제였습니다. 그런 운동회에 다시 가보고 싶네요. 가을은 결실이다. 농사의 결실이 가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요새 느끼는 건 10월에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꼭 사랑의 결실을 맺는 계절도 가을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새 출발하는 가정에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 보내주신 가을의 추억과 설렘이 담긴 사연들 감사합니다. 지금 주셨던 사연들과 같은 가을의 따뜻함과 추억의 쓸쓸함이 모두 느껴지는 것 같아 선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연평안의 사랑은 이라는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손 내미는 것, 손잡아주는 것. 사랑은 손 내미는 것, 손잡아주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다음은 이수경 지사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6학년 친구들과 MG 교육을 받고 있는 3040에게 응원 부탁드려요. 가을은 열매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가을에 추수하시고 열매를 수확하시듯이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어렵게 MG 교육을 받고 있는 3040 집사님들과 한상훈 청년에게, 그리고 함께 교육을 받는 정영민 전도사님과 윤성균 목사님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6학년 친구들도 MG 교육을 받는 분들도 10월 20일 날 시험을 치른답니다. 오전은 6학년 친구들, 오후엔 MG 교육생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에 나오는 첫 구절이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잘 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을의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기도와 용기,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가을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6학년 학생들의 중학 입시와 MG 교육생들을 위해 응원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아름다운 가을의 미소를 지으시길 바라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솔라피데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라디오의 주제는 음식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사연과 더 풍성한 라디오 진행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선물이 제공됩니다. 또한 연말에 베스트 사연으로 선정되시면 청년들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열매가 무르익는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따뜻한 햇살, 붉게 물든 노을을 보며 매일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제 2달만 지나면 2024년도 끝이 납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운 계획들 혹은 이루고 싶은 성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귀영화, 사랑, 행복, 감사, 성공. 이 외에도 다양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고
밀접한 열매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이로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이기에 우리는 그 열매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 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감사를 오늘 한번 3가지로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어려울지라도, 또한 내가 살아온 길이 행복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순간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두렵고 넘어지고 아무런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저 자신이 주어진 상황이나 혹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4년 감사의 열매를 추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영민 전도사님의 3분 설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감사의 열매를 추수하도록. 둘째, 6학년 학생들의 중학 입시와 MG 교육생들을 위하여. 셋째, 가을 전도회를 위하여. 이렇게 3개의 기도 제목으로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에 관한 주제로 함께 사연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솔라피데 라디오와 함께한 이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제일 빛나는 찬란한 계절이기도 하지요. 함께 나누면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한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홀로 쓸쓸하다고 생각될 때 쓸쓸함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나눌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때가 될 수도 있지요. 이 가을 여러분의 삶의 계절에 하나님과 저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님을 닮은 가을, 러빔의 노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솔라피데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꽃내음 나는 바람 불어 내 볼을 스쳐가고 높아진